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주변에서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가서 한번 들어는 줄게. 그렇지만은 물건 사라고 그러면 내 절대로 안 사겠다고, 또 무슨 사업하자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지금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몇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될 때는 그래도 국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92년도에 호주에 자동차 부품을 팔러 갔습니다. 그때 친구의 친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의 친구에게 들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아름다운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을 보니까 책에는 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케팅으로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나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인데 이 생필품이 싸고 좋아서 내가 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더니 그 사람도 또 쓰게 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주변 사람에게 또 싸고 좋다고 소개를 하니까 무한연쇄적으로 소개가 일어나서 커다란 소비자 집단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 소비자 집단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비 대신에, 신문 광고나 텔레비전 광고비 대신에 내가 구전 광고를 했다고 해서 그 광고비로 내한테 수당을 주더라.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집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듣는데 그 말은 좀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말으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책대로만 하면은 나무랄 것이 없는데, 정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마케팅인데 왜 이렇게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고 문제가 많은가 봤더니 책대로 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책대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진짜 책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도 안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나도 손을 털자. 그래서 그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책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생필품을 우리가 정말 싸게 팔아서 팔면서 소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누구나 다 쓰는 기초 세트, 그리고 해모힘이라는 건강식품 딱 두 종류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혁신적으로 생산 단계부터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코스트 다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저희 애터미라는 회사도 또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목표는, 관리 목표가 무인회사입니다. 무인회사.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경영관리 목표다 하는 거예요. 자, 저희 회사 초기에는 주문을, 회원 등록을 하고 주문을 하면은
그걸 전화로 받아서 등록을 시키고 주문을 받아주는 직원이 있었어요. 또 팩스로 주문이 들어오면 입력시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직원이 저희 애터미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담기만 하면은 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그것이 수당 프로그램으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문한 내역이 저희 본사 서버에 저장이 됨과 동시에 택배 창고로 넘어가서 바로 거기에서 물건을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창고에다가 연락해 주는 직원도 저희 회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키인 시스템이에요. 한 번 쳐넣으면은 그것이 우리 회사의 인트라넷 안에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소를 잘못 치면은 잘못 갑니다, 제품이. 그리고 오타를 치면은 오타가 찍혀가지고 올 거예요. 왜? 여러분 손가락으로 직접 친 그대로가 저희 창고의 배송 주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창고에 있는 배송 전표 프린터를 작동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주를 할 때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발주해 놓고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면 본사로 가져오지 말고 택배사 창고에다가 바로 집어넣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택배사의 창고의 재고를 적정 재고선을 설정을 해주고 그 적정 재고선을 생산 담당자가 직접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생산을 해서 입고를 시켜라 말아라 명령하고 주문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한번 들고 옮기고 하면은 전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죠? 소비자 부담 원칙에서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지 물건 한번 들고 옮기는 것마저도 줄일 수 있으면은 다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비용 전가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칫솔을 하나 생산을 하더라도 수십 종의 제품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고 한때는 제 잇몸이 달아져 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하루에 한 10번씩 20번씩 이 닦아 보세요. 이 칫솔 테스트한다고. 자, 그렇게 실험을 하고 해서 정말 이 정도의 품질 같으면은 가장 좋은 품질이다 싶은 제품을 선택을 하고, 이 제품이 여러분들 마트에 가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생산업체를 찾아서 자, 우리가 100만 개 단위로 주문을 할 테니까 납품 가격을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1,000원 이하로 팔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했어요. 그때 이 제조업체 사장님은 아이고 그 가격에 만들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만 개 단위로 생산을 하겠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100만 개 단위로 생산을 해달라. 그리고 애로사항이 뭐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뭐 자금 부담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재료비는 내가 다 성금으로 주겠다. 현금을 들고 나가서 이 원료를 사와라. 그러면은 더 싸게 사올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필요한 원료를 중간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이 제품 가격을 지금 우리가 990원에 지금 팔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평생 내가 써야 될 칫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면도칼처럼 잘라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제품 가격 정책을 면도칼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무딘 칼로 뚝뚝 잘라가지고 대충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모든 원가 분석을 해서 공급을 해드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치약 하나도
지금 200g짜리 치약입니다. 200g짜리면 상당히 큰 치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집을 무균실로 만드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항상 세균 문제가 있습니다. 충치도 치주염도 다 세균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일반 항생제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를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이 프로폴리스는 밀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도 100% 효과를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개발을 하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 프로폴리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팔려고 하면은 생산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 면에서 철저하게 원가를 절감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월급쟁이 생활 17년 했던 분야가 자동차 업계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1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수건도 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른 수건 어떻게 짜냐고 하면은요, 탈수기 넣고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업체가 자동차 모기업에 납품을 할 때 얼마 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기업에서 원가를 계산을 하러 나옵니다. 그람당 얼마 그러면은 몇 그램이니까 원재료비 얼마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작업을 하는 작업 공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기계 못하는 몇 마력이니까 전기료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지, 전기료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통하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도 초시계를 가지고 와서 잽니다. 그래서 작업 현장에 가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직접 작업 시작 해가지고 초시계 딱 눌러요. 8초 그럼 초당 얼마 해서 인건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 철저하게 원가 절감을 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도산을 해버리고 그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원가 절감 팀이 나옵니다. 그걸 RCD라고 그래요. RCD 팀이라고 그러는데, 이 RCD라는 것이 Reasonable Cost Down 해서 합리적인 원가 절감 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RCD 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RCD 팀이 이제 와가지고 이 합리적으로 자기네들 편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니김이 뒤지겠네. 죄송합니다. 그런 업계에서 저는 17년 동안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자, 화장품 업계에 와보니까 어때요? 마른 수건이 아니고 물통에서 수건 꺼내면 물이 주르륵 흐르듯이 이게 화장품 업계의 현실이더라 하는 거예요. 왜? 화장품이라는 것은 정말 원가, 제조 원가 포션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비 30% 붙어 있죠. 백화점 수수료 30%에서 40% 붙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생산하면 10만 원, 20만 원도 받는데 거기서 뭐 1,000원 아낀다고 해서 무슨 뭐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화장품 업계는 원가 절감이고 뭐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정말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초대량 생산을 하고 철저하게 원가 관리를 해서 대량 판매를 하는 쪽으로 저희 회사는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품질은 누구도 이 이상은 만들 수 없다. 이거를 절대 품질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 이상의 품질은 만들 수 없다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수준의 품질을 요구를 합니다. 가격은 누구도 이 이하로는 팔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잠재적인 경쟁자까지도 예측을 해서 그것들마저도 누르고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도 처음부터 진입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절대 가격.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이 절대 목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주특기가 사만화공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포병 사만화공이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전화선 까는 것이 제 군대에서 했던 주특기예요. 전화선을 깔려면 바닥에도 깔아야 되지만은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서 전봇대에도 이렇게 가설을 합니다. 가설병이었어요. 그럼 이제 전봇대를 잘 올라가야 돼요. 나무 전봇대. 이 나무 전봇대를 카우라는 걸로 탁탁 찍고 올라가서 벨트 걸고 앉아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옛날 뭐 보셨을 거예요. 네? 진짜로 올라갔냐고. 그래서 아직도 올라갈 수 있어 해가지고 제가 나무에 매달려 봤더니 하여간 뭐 저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걸 이제 그 군단 포술경인데 이런 데서 시합을 해요. 시합을 누가 빨리 올라가는가요? 전쟁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걸 가장 빨리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목표를 제가 정했어요. 그때 보통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모자를 탁 걸어놓고 내려옵니다. 그 시합을 시켜요. 전봇대 꼭대기에다가. 그런데 보통 18초 정도, 뭐 빠른 사람이 15초 뭐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어디까지 단축을 시킬 것인가를 제 스스로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전봇대를 옆으로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해본 거예요. 왕복 달리기. 그랬더니 한 3.8초 걸려요. 전봇대를 왕복 달리기 하면은. 그러면은 전봇대를 옆으로 눕혀놓고 달리기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로 없죠. 그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누구도 전봇대를 옆으로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는 한 발 딛고 그 다음에 요 발 딛고 이렇게 가는 것이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 발이 떨어지기 전에 이 발로 찍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달려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자꾸 계속 했어요. 따다다닥 전봇대가 이제 파져가고 부러지면은 다시 구덩이 파가지고 또 묻어놓고 계속 찍는 연습. 탁탁탁탁탁탁 몇 달을 했더니 이제는 따다다닥 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 막 근육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3.8초를까지 제가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애터미에서도 어떤 절대 목표를 정합니다. 이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다, 가격이.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지. 무조건 낮추겠다.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낮춘다는 게. 절대 목표라는 걸 세워놓고도 거기에 합당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달성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애터미에서 지금 이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전산화 덕분이에요. 일을 안 하고 사람을 안 써갖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더 잘하되 철저하게 전산화를 시켜서 컴퓨터가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이 추진 방향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런 전산화에 관한 부분들도 저는 월급쟁이 17년 하다 나와가지고 했던 일이 인터넷 백화점을 차리는 일이었어요. 비용은 10분의 1 비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한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서간 거예요. 아줌마 부대에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도 간고등어라는 걸 팔았는데 회장님 간고등어 어떻게 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됩니다 하면 전부 나는 컴맹인데요.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주면은 그 카탈로그를 보고 팩스나 전화로 주문을 하면 우리 콜센터의 직원들 한 15명이 앉아가지고 네네네네 하면서 쳐놓고 있는 참 이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가 늦게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더디어서 복창 터지는 그러다가 복창 터져갖고 그 회사가 망했어요. 결국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전산화를 하는 데는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쟁력을 가진 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저희 회사는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꼭 필요한 제품, 생필품입니다. 하루만 없어도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여기 있는 제품들, 옛날에는 화장품 같은 경우 이게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치품이에요,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이에요. 우리 집사람 보고 어디 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밥 먹든지 화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랬더니 뭐 해요? 밥 먹고 있어요? 화장해요, 화장. 밥 안 먹고. 그래서 내가 이 여성들에게는 이게 쌀보다도 밥보다도 더 필수적인 것이 화장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단 하루만 없어도 못 사는 이런 제품들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기만 하면 확실하게 팔려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제품을 저희가 취급을 하는데, 오늘 여기 오셔서 이제 아이고 다단계 회사 나 여기에 발 담그고 싶지 않은데 가서 뭐 들어는 주지, 그렇지만은 절대로 사업을 안 할 거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애터미도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줍니다. 물론 학력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더구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은 뭐 합격자가 뭐. 자, 하여간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따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되는데 저 제품은 나는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파는 데를 알고 있다. 내가 여기서 사업자를 안 한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이 제품을 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업자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업자를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쓸 물건을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막 선전하고 다니고 좋다 싸다 하고 다녀봐야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는 사업자를 안 하더라도 치약 칫솔은 애터미 거 쓰는 것이 훨씬 좋겠다, 화장품은 애터미 걸 써봐야 되겠다, 세제도 여기 있는 뭐 이런 제품들 다 애터미 거를 사서 쓰면은 그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내한테 이익이 된다, 다른 데서 사서 쓰는 것보다도 품질도 좋고 더 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왜? 당당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이 안 산다고 거절을 해. 그럼 어이구 등신 혼자 잘나가지고 안 쓰면 너만 손해지, 내가 쪽팔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도 않은 거 비싼 걸 들고 가가지고 막 설명을 했더니 안 산다고 하면은요, 누가 쪽팔려요? 내가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남자들은 또 다른 마누라는 집에서 뭐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늑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땅이 꺼져라고 원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좋지도 않은 거 비싼 제품을 가지고 가서 권유를 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내가 상처를 입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권유를 해줬어. 그러면은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너 아니라도 쓸 사람 많아, 안 쓰면 너만 손해야, 아이고 등신 잘났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우위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안 써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이 정말 싸고 좋구나 하는 생각이, 그 확신이 드시는 분들만 저희 사업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샘플도 안 만듭니다. 샘플을 만들면요 본품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샘플 가격 안 받죠? 그런데 실제로 제조를 해보면 샘플 만드는 돈이 더 들어가요. 자, 100g짜리 하나 만드는 것보다 10g짜리 10개 만드는 것이 생산 원가는 더 먹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플을 온 동네 다 하나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샘플 값을 누가 무냐면은 그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이 논팔아다 무는 게 아니고 본품 가격에다 다 올려가지고 받다 보니까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제품이 세트에 76,500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당 뭐 15,000원 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 발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에 76,500원이라고 그래도 싼데 6개에 76,500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싸구려 제품을 내 얼굴에 어떻게 바르냐고. 어떤 분이 실제로 우리 제품을 선물로 받았대요. 자기는 한 세트에 돈 100만 원짜리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 76,500원짜리를 쓰려니까 못 쓰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가지고 엉덩이하고 발에만 발랐대요. 근데 한 달 좀 바르고 나니까 이 엉덩이하고 발에 피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얼굴에다 바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발라보니까 그 명품이라고 하고 그 비싼 그 제품보다도 이게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발로 내려가고 우리 싸구려 제품이 지금 얼굴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달리 싼 게 아니고 대량 생산을 합니다. 용기에다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뭐 금도금하고 뭐 하고 해봐야 어차피 쓰고 나면 전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다 돈 쓰지 말자 이거요. 내 얼굴에 발라지는 데만 돈을 쓰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용기 만들었어요. 광고비 한 푼도 안 나갑니다. 매장 수수료 한 푼도 안 나가요. 백화점 수수료도 안 나가고 가게 얻어놓으면 가게 수수료 이 제품 가격에 다 올라가게 돼 있네. 그런 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원료가 적게 들어가고 품질이 낮아서 싸게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품을 다 빼버리고 나니까 이 제품이 이렇게 싸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이라는 게요 천연 원료로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럼 천연 원료로 만들었다는 게 식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즙짜고 거기서 삶아가지고 국물 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싸면 지금 얼마나 비싸겠어요. 내가 이런 거 가격 얘기할 때는요 이거 주스값보다 비쌀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해요. 이거 풀뿌리 갖다가 푹푹 삶고 말이야 과일 갖다가 즙 짜가지고 뒤섞어가지고 큰 땡거에다 넣어서 휘휘 저어가지고 담아주면서 뭘 그리 비싸게 받냐고. 그럼 화장품 기술자들은 폭창 터져 죽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공정 저런 공정 그거는 기계가 하는 거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전기료만 계산해 하는 식으로 가격 내고를 할 때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니까 환장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화장품 값이라는 게 주스 값 이상 비쌀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식물 원료 썼다면서. 그러면 식물이라는 게 비싸면 누군가 농사를 많이 지어. 그러면 가격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 뭐 이 에센스 같은 경우는 비싼 기계에서 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100만 개로 그 비싼 기계도 100만 개로 나눠봐. 그리고 100만 개만 생산하고 말아요. 올해도 쓰고 내년도 쓰고 10년 쓰면 1000만 개, 1000만 분의 1로 나누면 그놈의 기계값 몇 푼 되냐고. 이게 싸구려여서 싸게 파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 놓는데 물하고 기름의 이 덩어리가 크면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 물덩어리 기름 덩어리의 입자를 이거를 짜가지고 딱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무지갯빛이 싹 도는 게 빛깔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장영실상을 받은 거예요. 화장품 업계에서. 그러면은 우리만 장영실상 받으려고 제출했겠어요? 애터미 에센스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회사, 정말 뭐 명품을 만든다고 하는 회사의 제품들도 다 경합에 붙어가지고 장영실상 하나 받아오려고 난리들을 쳤는데 그거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68만 원짜리들이 나왔는데 상은 누가 받았냐면 15,000원짜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과일 주스 사고 풀뿌리 삶아가지고 팍팍 집어넣은 거라고 하니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가격 내고 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격 내고 할 때는 그렇게 뭐라 붙여야 이게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 낮추지만은 품질만은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넣어놔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명품 중에 명품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국민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국민 누구나가 다 쓰는 이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제품을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것도 5종 세트였어요. 5종 세트 했는데 비비크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6종 세트예요. 그리고 이런 스킨 로션, 어떤 분이 화장품 업계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이 회사의 회장은 화장품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스킨 로션, 밀크 로션을 이렇게 팔뚝만하게 만들어주면 이거 언제 다 쓰고 말이야. 재구매가 돌아가지고 장사 어떻게 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냐고 말이야. 투덜투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국민 화장품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쓰다가 지치라 이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빨리 좀 떨어졌으면 새 거 쓰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돼야 국민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135ml였어요. 그런데 150ml로 늘렸어. 135ml도 많은데 왜 또 늘리냐고. 왜 또 늘리기는 국민 화장품 만들려고 그러면 늘려야 돼 이게. 이 칫솔도요, 치약도요 처음에 180g이었어. 제가 200g으로 늘린 거예요. 가격 안 올리고. 그랬더니 리더들이 그래요. 아유 지금도 막 지겹게 쓰는데 왜 올리십니까? 왜 올리기는 국민 치약 만들려고 올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이거를 김추봉 대표이사님을 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양반이 좀 살살살 하면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칫솔 튜브 여기서 1cm나 2cm 더 올라가면은 튜브 업체에서 돈 더 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올라간다고 해요? 안 해요? 뭐 올려달라고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치약 20g 더 집어넣으면은 가격을 꼭 올려야 될까요?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똑같죠? 원료값 그거 꼭 더 받아야 될까요? 그럼 탱크 좀 큰 거에다가 생산하고 하면은 그 정도 더 주더라도 경영은 되고 적자는 안 나겠죠? 이렇게 살살살살 감아 돌리니까요 고개 끄덕끄덕끄덕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가격에 20g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다 어렵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 노인 이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경제학자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하는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고용은 더 줄어드는 성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와서 할 것이 뭐냐면은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그런데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경쟁에서 물러앉은 사람들은 월급쟁이 시절에 벌었던 돈이라든가 이런 어떤 노후대책 자금까지도 사업에다 다 말아 넣어버리고 그냥 손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회생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져버린다. 소비생활, 기초 소비생활마저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심각한 침체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 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뭐 균형 분배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서민 대중들이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골목 상권에도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넘어지는 이제 가게들이 많이 속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자본이 없어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 지식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시작할 수가 있고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세미나장에 앉혀놓기만 하면은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직접 도와주는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이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싸고 좋은 거다, 싸고 좋은 거다, 싸고 좋은 거다, 써봐라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져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이런 세일즈라는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하기 싫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거 가지고 와서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못 쓸 물건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이 사서 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안 사면 그만이에요. 안 사면은 그만입니다. 소개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안 사면은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소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싸고 좋은 제품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쓰자, 우리끼리 유통을 하자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설명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돈 없이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이 사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베풀어 가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존경받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애터미와 더불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